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7번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권영선 선생님입니다. 자, 어제 반개탕 잘 해서 잘 먹었어요? 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자연에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건강함을 챙겨가기 위해서 말복 좀 지났지만 말복을 맞이해서 반개탕을 만들어 봤어요. 자, 어제는 좀 푸짐한 요리를 했으니까 오늘은 자,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2번째 베이킹을 해볼 거예요. 아직 베이킹을 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오븐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없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도구들이 다들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동안에는 노오븐으로 할 수 있는 베이킹들을 위주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더 많이 못하고 좀 한계가 있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최대한 이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함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자, 선생님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래요. 자, 우리 오늘 베이킹 2번째 시간 역시 케이크 만들 거예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케이크는 뭐였어요? 티라미수 맞았어요. 티라미수였고요. 우리는 오리지널 에스프레소 커피 원액이 아니라 카카오 초코물을 이용한 초코 티라미수 같이 만들었었어요. 그때 들어갔던 크림은 생크림과 마스카포네 크림을 같이 썼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크림을 또 써서 새로운 형태의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티라미수도요, 무스 형태였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듬뿍 퍼먹을 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했었어요. 근데 오늘 만들어지는 케이크도 이제 형태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닌 무스 케이크의 일종이라서 이 여름에 주로 많이 하게 되는 보틀 케이크라는 걸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우리들 하던 거 언박싱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이랑 언박싱. 선생님 뭐부터 꺼낼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네요. 자, 이거는요, 일회용 짤주머니예요. 여러분들 짤주머니 많이 지난번에도 선생님이랑 같이 써봤죠. 그때는 선생님이 미리 다 짤주머니를 이렇게 담아놨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짤주머니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짤주머니 2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건 2장이에요. 짤주머니. 그 다음 짜잔. 네, 보틀 케이크니까 보틀이 나왔네요. 보틀 1, 자, 보틀 2, 2개의 보틀. 다음, 좋아요. 오늘 복숭아, 뭐가 복숭아가 들어가나봐요. 케이크에. 복숭아 털 알러지 있는 친구들 조심하세요. 다음, 짜잔. 여기에는 뭐가 잔뜩 이것저것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쿠키가 들어있고요. 안에 또 뭐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는 쿠키 있는 봉투 하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빵 봉투 하나. 크림이네요. 크림 하나, 크림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종류가 다른 크림이에요. 오, 또 과일이 하나 더 나왔네요. 이건 수박이네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재료 소개를 하면서 자리 정리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틀 케이크라 했으니까 보틀이 들어가나 봐요. 다음에 과일 먼저 볼까요? 여름 과일. 자, 얘는 수박. 그다음 지금 한창 많이 나오고 있을 복숭아. 다음에 크림 2가지 종류.
색깔이 달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종류가 다를 거라는 거. 그 다음 빵, 그 다음 쿠키 잔뜩 들어있는 것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과일이 있네요. 오늘 보틀 케이크 두 가지 만들 거예요. 하나는 복숭아 케이크, 하나는 수박 케이크. 자, 케이크라고 하면요, 보통 빵 위에 크림을 얹고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토핑 같은 것들을 얹고 과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단호박 케이크 같은 건 단호박을 잘라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안에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토핑들을 집어넣고요, 다시 크림을 올리고요, 빵을 넣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이런 형태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보틀 케이크에 빵의 함유량이 아주 작아요. 제가 떠먹을 수 있는 무스 케이크라고 얘기했죠. 자, 무스 케이크는요, 빵이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함유량보다 크림 비율이 훨씬 케이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빵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한번 볼 거예요. 그때 티라미수 만들 때는 빵을 대체하는 게 손가락 모양의 레이디 핑거였죠. 먼저 그러면 복숭아 케이크 먼저 만들게요. 자, 복숭아 케이크 만들기 위해서는 요 쿠키가 들어있는 봉투가 필요합니다. 자, 요걸 먼저 열어서요. 이렇게 랩핑 되어져 있는 노란색이 있는 건 이건 버터고요. 그다음 안에 이렇게 설탕가루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상하게 노란색 가루가 좀 약간 베이지색을 띠고 있는 가루가 있어요.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빨간 것과 초코칩은요, 수박 케이크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 뺄게요. 자, 먼저 복숭아 케이크는요, 빵 대신에 통밀 쿠키나 이런 로투스 쿠키 같은 쿠키를 빵으로 대신해 줄 거예요. 그래서 빵 대신에 쿠키를 먼저 일단 1층으로 깔고요. 그 위에 크림을 얹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과육을 올릴 거고요. 다시 크림을 얹을 거고요. 제일 위에는 젤리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젤리 많이 먹었거나 먹고 있거나 뭐 먹는 걸 보았거나 젤리는 너무 우리 곁에 익숙하죠. 젤리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젤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요걸 이용할 거예요. 이 베이지색을 띠고 있는 이 가루. 얘는 젤라틴이라고 해요. 젤라틴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성분 중에 콜라겐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는 봤죠. 예를 들어 족발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그 기름 껍데기 있는 부분 그 위에 보면 투명하게 뭐 젤리처럼 말캉말캉 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은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뭐 닭발, 뭐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닭발 이런 거에도 있고요. 삼계탕, 어제 삼계탕 끓여 놓은 거 닭에서도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는 그런 콜라겐이라는 우리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게 만드는 콜라겐에서 추출해낸 형태의 젤라틴이에요.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요, 물에 들어가면요, 일단 물을 이렇게 가루가 되어 있는 얘네들이 물을 엄청 먹어요. 그래서 팽창이 돼요. 불어요. 불른다고 하죠. 다음, 얘네들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스르륵 녹아요. 그래서 물 곳곳에 얘네들이 녹아서 잘 침투가 되면 얘네들이 다시 상온으로 돌아와서 좀 차가운 데 돌아가서 온도가 떨어지고 식게 되면 그때 물 곳곳에 팽창된 친구들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굳어요. 그래서 젤리가 형성돼요.
얘랑 비슷한 애가 있는데요. 한천이라고 있어요. 걔도 역시 젤라틴처럼 젤리를 만들 수 있는 성분인데요. 걔네들은 우뭇가살이라는 바다에서 추출해낸 성분이고요. 얘는 동물에서 콜라겐에서 추출해낸 거예요. 젤라틴 오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얘는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무맛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젤리는 새콤달콤하죠. 그래서 무슨 맛들을 첨가해 주는 거예요. 이때 설탕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젤라틴은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도 있고요, 판 젤라틴이라고 해서 얇은 종이장처럼도 이루어져 있어요. 걔가 훨씬 물에 잘 녹지만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좀 빨리 굳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말을 이용할 거예요. 자, 먼저 얘네들을 먼저 충분히 잘 녹여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필요한 도구들을 먼저 설명을 안 해줬네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면서 필요한 도구를 설명해 줄게요. 집에 보면 뭐 컵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낮은 거 말고요, 깊은 컵이어도 돼요. 이런 머그잔이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B컵이긴 한데 어떤 컵이든 상관없어요. 컵 하나, 그 다음에 컵 둘. 얘는 그냥 뭐 밥그릇이어도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컵 둘. 그 다음에 짤주머니 나중에 잘라야 되니까 가위. 그 다음에 선생님 나눠준 칼. 그 다음 얘네들을 잘 섞어줄 숟가락. 선생님 저기 있네. 도마 하나 있어야 돼요. 수박이나 복숭아를 잘라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 재료만 있으면 돼요. 도구만 있으면 돼요. 얘네들을 옆으로 놓고요. 우선 이 젤라틴은요 뜨거운 물에 녹아요. 온수, 따뜻한 물 혹은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은 안 돼요. 좀 따뜻한 물이어야 돼요. 거기에 먼저 넣어서 충분히 잘 녹여줘야 돼요. 이게 어디에는 젤라틴이 뭉쳐져 있으면 나중에 굳혔을 때 거기는 이제 단단한 젤리가 되고, 젤라틴이 골고루 분포 녹아 있지 않은 부분은 그냥 물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녹이에 따뜻한 물이 필요한데요. 선생님은 이 정도 준비했어요. 양을 얼만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100ml라고 이렇게 얼음 잡아왔는데요. 꼭 100ml이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나눠준 보틀에 100ml를 했을 때 이 정도 한 칸이 형성돼요. 케이크로 봤을 때요. 자, 처음에 과자 깔리고 크림 깔리고 복숭아 깔리고 크림 깔리고 제일 위층에다가 우리는 젤리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 정도 층이면 돼요. 요거보다 좀 작아도 상관없어요. 자, 대략이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물을 계량해서 끓여주세요. 여기 보틀에다가 뜨거운 물을 바로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용기가 우그러지니까. 자, 이 정도 선생님이 양을 보여주려고 여기에다 물을 부은 거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끓여온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젤라틴을 전부 다 넣어줄게요. 우선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녹으면서요 벽에 막 들러붙고요, 덩어리지고요, 막 그럴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자,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충분히 저어주세요. 자, 이거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깊은 볼을 가져왔는데요. 뭐 밥그릇이어도 상관없고 무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보면은 벽에 묻어있는 것들 뜨거운 물을 만나니까 벌써 팽창이 되어가지고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젤리의 형태로 붙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녹여주셔야 돼요. 숟가락에도 굉장히 저는 지금 이제 많이 묻어있어요. 뭐 꼭 날치알처럼 많이 묻어있어요. 먼저
용액에다가 자, 우리가 녹인 물질을 넣고요. 용매제를 잘 섞어줄 거예요. 충분히. 자, 이거는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섞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맛이라고 있어요. 조금의 단맛이 필요해서 설탕을 넣는데요. 선생님이 원래 젤리보다 설탕을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젤리는 오늘 식감만 더해주고 복숭아의 맛으로 맛있는 맛을 낼 거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충분히 처음부터 확 다 섞이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충분히 섞어주세요. 그리고 수업하면서 이제 덜 섞인 것들은 당연히 자꾸 가라앉겠죠. 걔네들을 계속 섞어줘 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 빼고요. 자, 다음에 선생님이 빵 대신 역할을 해줄 로투스라는 쿠키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쿠키를요, 먼저 잘게 부숴줘야 돼요. 가위를 이용해서 지퍼백에, 선생님이 나눠준 그 지퍼백에 그대로 다 넣어주세요. 쓰레기는 치울게요. 자, 이 지퍼백에 공기를 좀 최대한 많이 빼시고요. 자, 지퍼백을 닫아주시고요. 얘를 열심히 부셔주세요. 손으로. 근데 큰 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작게 부셔주면 돼. 자, 이때 나 힘 세다고 너무 팡팡하게 되면 지퍼백이 터집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좋습니다. 집에 밀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빵빵빵빵 찧어도 좋아요. 대신 터지지만 않게 힘 조절해 가면서. 선생님 굉장히 꼼꼼하게 부시고 있어요. 덩어리지면은 조금 나중에 이제 만들 때 불편할 수 있어서 꼼꼼하게. 자, 선생님 이 정도.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는 정말 곱게 부셨어요. 자,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랩핑을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얘는 버터인데요. 선생님이 얘를 잠깐 녹여왔어요. 전자레인지에서 한 30초만 선생님이 데워서 물처럼 만들어 왔거든요. 잠깐 멈추시고 30초만 이대로 돌려서 버터를 전부 다 물로 만들어 주세요. 자, 버터가 전부 다 물처럼 변했다면요. 자, 얘네들이 빵 역할을 할 거라서 이 보틀 1층에 들어갈 건데요. 얘네들은 굉장히 잘 흩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버터를 넣어가지고 얘네를 하나로 잘 뭉쳐주게 만들 거예요. 얘네들을 넣게 되면 일단 액상 성분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하나로 뭉쳐지기도 할 거고, 버터가 이제 온도가 차가워지면 굳기도 하니까 더욱더 하나로 잘 뭉쳐 있을 거고요. 맛도 훨씬 풍미도 올려줄 거예요. 이거 그대로 여기에 포크에다가 다 부을게요. 이때 부을 때 부어서 얘네들을 하나로 뭉쳐줄 건데요. 섞어줄 건데 이때 여기 모서리 부분에 이런 모서리 부분 같은 데까지 다 얘네들이 촉촉하게 저어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촉촉. 모서리 가루 다 끄집어내서 제가 촉촉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보틀에다가 얘를 집어넣을게요. 다 부었어요. 얘를 버리면 안 돼요. 자, 이 상태로 둘 게 아니라요. 얘를 조금 1층에다가 촘촘하게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하면은 불편하니까요. 제가 드린 이 지퍼백으로 그대로 그냥 사정없이 넣어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저기 꾹꾹꾹꾹 눌러서 1층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왕이면 비슷한 한 층이 되어질 수 있게 여기저기 사이드도 누르고 가운데 부분도 다 눌러주고 예쁜 1층이 되어질 수 있게 넣어주세요. 케이크는 아무래도 조금 디저트의 영역이고요. 디자인의 영역이다 보니까 모양새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깔끔하고 예쁘고 똑 떨어지는 이 느낌이 날 수 있게 이렇게 저는 한 층을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얘를 잠깐만 붙여보고요. 우리 복숭아랑 크림을 좀 손질해 보아야 돼요. 자, 먼저 크림은요, 2가지 크림을 준비했어요. 조금 사이즈가 큰 하얀색 크림은 생크림이에요. 그리고 약간 노란빛을 띠는 작은 크림은 크림치즈예요. 자, 동량이에요. 자, 근데 얘는 부피가 크죠? 얘는 부피가 작고요. 얘가 훨씬 더 가벼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많이 필요해요. 자, 똑같이 1대1의 비율로 질량으로 선생님이 준비해 놓았고요. 자, 이 복숭아는요, 이 자체로도 달콤한 것과도 잘 어울리지만 또 과일이다 보니까 새콤한 맛도 같이 올라가야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크림치즈의 약간의 새콤한 맛과 부드러운 그 풍미, 풍부한 맛을 함께 즐기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섞어줄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물 도구 하나 빠뜨렸네요. 자, 볼이 필요해요. 볼이 필요하고요. 집에 이제 거품기 같은 게 있다면 거품기, 없다면 숟가락도 상관없습니다. 잠깐 준비해 볼게요. 자, 잠깐 선생님이 도구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집에 있는 볼이에요. 이거보다 사이즈 커도 상관없고요. 볼이 없다면 국그릇, 조금 그래도 사이즈 그 집에서 쓰는 밥그릇, 국그릇보다 우동 명기 같은 명기가 조금 사이즈 큰 거. 다음에 이건 거품기, 제가 좀 전에 말한 원래는 이제 핸드믹서라고 해가지고 기계를 이용해서 윙 하는 거 알죠? 그걸로 하는데 지금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 핸드믹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거품을 내어 놓은 상태예요. 휘핑을 해 놓은 상태예요. 만약에 휘핑이 안 돼 있고 물처럼 주르륵 있다면 자, 이 거품기로 계속 저어야겠죠. 자, 오늘은 그거 말고 다른 걸 해보기 위해서 미리 휘핑을 해놨고요. 이 거품기는
다시 한번 잘 섞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미 휘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숟가락이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면, 자, 이거는 알뜰 주걱이라고 해서 싹싹싹싹 긁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꼭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자, 베이킹 할 때, 자, 요런 도구들이 많이 사용된다. 알뜰 주걱, 거품기, 휘퍼, 그 다음에 없으면 숟가락 전혀 문제 없다. 자, 먼저 생크림, 하얀색 생크림을 먼저 전부 다 여기에다가 짜놓을게요. 다 짰어요. 다음 두 번째 크림치즈 전부 다 짰어요. 거품기가 있다면, 자, 얘네들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돼요. 하나의 색이 될 때까지. 몽우리가 지지 않게. 자, 거품기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거품기가 없다. 숟가락 열심히 저어주면 됩니다. 벽에 있는 것도 긁어서 두 개가 잘 섞이게. 어디에는 생크림의 달콤하지만 느끼한 맛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는 크림치즈만 잔뜩 있어서 새콤한 맛이 너무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맛이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끈적끈적한 크림이 모두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아까 선생님이 조금 머그컵 같이 좀 깊은 컵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크림을 여기에다가 덜어볼 거예요. 선생님 자 나눠준 짤주머니를 반으로 찢으세요. 점선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자, 한 장을요 주먹으로 쑥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양말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놔요. 그리고 쑥 집어넣은 주먹을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쳐놓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 크림을 전부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이 크림을 3분의 2 정도 넣어줄 거예요. 싹 긁어서. 자, 이걸 넣을 때는요, 가급적이면 벽에 묻히지 마시고요. 가운데다가 톡톡톡 떨어뜨려서 놨어요. 묻은 거 불편하죠? 다 긁고 싶죠? 근데 지금 여기 다 긁어버리면요, 이거 넣으면서 계속 묻어요. 이거는 그냥 묻은 거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이 정도 선생님 남겼어요. 한 숟가락 듬뿍 정도 남겨놨네요. 자,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톡톡톡톡톡톡 치면 돼요. 알뜰 주걱은 이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또 얘를 또 집어넣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넣고 싶다면 그냥 톡톡톡톡 뭐든 세게 하면 다 날아가요. 톡톡톡톡 해도 되고요. 그냥 이대로 꺼내세요. 그래서 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중간에 풍선처럼 안 내려가요. 공기를 좀 빼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줘요. 이만큼 안 내려가도 돼요. 여기 앞에 공기가 가득 찬 친구는 크림이 여기쯤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따가 잘라서 쓰면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억지로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꽉 묶어줄게요. 뒤에 너무 걸리적거리는 부분을 제거하고요. 자, 크림치즈 하나 완성되었어요. 남아있는 크림치즈는요, 수박할 때 쓸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요. 다음 이제 복숭아를 손질해 볼 거예요. 복숭아는 선생님이 한 개를 전부 다 보냈어요. 근데 이걸 세척해서 보내게 되면 과일이다 보니까 과일이
특성상 물러질 수 있어서 세척하지 않고 그냥 온 상태 그대로 보낸 거거든요. 한번 세척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도마좀 꺼낼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준비했던 칼을 가지시고요. 자, 여기 윗부분에서부터 자, 이렇게 살포시 껍질 살짝만 이렇게 까서 끄집어서 내려오면 이건 좀 단단한 복숭아구나. 자, 사과 깎기처럼 이렇게 돌려서 깎을 거예요. 근데 나 사과 깎기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친구들 또 많겠죠? 자, 그러면 옆을 자를 거예요. 근데 가운데 아주 큰 씨앗이 있는 거 생각해 가면서 너무 가까이서 자르지 마시고요. 조금 씨앗이 한 이 정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여기에서 쓱싹 자르라고 할게요. 사실은 이 복숭아는요, 한 2분의 1개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선생님이 근데 넉넉히 넣은 거니까요. 이 정도 복숭아만 잘라서 놓고요.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깎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한 개를 다 잡고 깎기에 너무 힘들다 하면 이렇게 잘라서 깎으셔도 괜찮아요. 복숭아를 깎고 있어요. 제가 복숭아를 과연 깎을 수 있을까? 세척해서 깎아서 보내려고 했는데 복숭아도 공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색깔이 점점 변하거든요. 그래서 갈변해서 제가 깎지 않았어요. 자, 복숭아 선생님은 다 깎았어요. 역시 칼질이에요. 선생님 속도가 너무 급하면 이제 멈춤하시고 천천히 과일 깎기 하시고 여기까지 돌아오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요, 사각형 주사위 모양으로 큐브 모양이라 그래요. 큐브처럼 썰어줄 거예요. 자, 먼저 가까이서 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있는 건 쓱싹 쓱싹. 뭐 이제 칼질 엄청 잘하죠? 자, 얘는요 너무 작게 잘라도 힘들고요, 너무 크게 자르면 위에 올라갔을 때 볼품이 없어요. 너무 작게 자르면 갈변이 너무 빨리 일어나요. 색이 변하는 색깔이.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로 써냐 하면 네, 두 번째 손톱 아니면 새끼 손톱 굵기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새끼 손가락. 이렇게 또 하나. 잘 모아서 언제나 한 손은 과육이 움직이지 않게 잘 잡으시고요. 나머지 한 손은 슥싹슥싹. 특히 과일은 꾹꾹 눌러서 자르면 굉장히 물렁하기 때문에 잘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과일이 다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맛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맛이 없는 우리는 섬유질만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슥싹슥싹 다치지 않게 이렇게 저는 잘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우리 젤리로 돌아올게요. 자, 젤리가요, 바닥에 좀 아마 굳어져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섞어줄게요. 특히나 여기 이렇게 모서리 있죠? 여기 아래 모서리. 여기를요, 숟가락의 가장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다 긁어내셔야 돼요. 자, 거기는 이미 젤리가 형성돼서 딱딱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크림도 완성이 되었고요. 자, 복숭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크림을 먼저 짜줄 건데요. 앞에 자, 네, 두 번째 손가락 정도 굵기로 잘라주시고요. 이 크림을 다 쓰면 안 돼요. 총 3번 쓸 거예요. 복숭아에서 2번, 수박에서 1번. 그래서 이 크림을 한 3번 정도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 안에서부터 한 바퀴를 뽕 달팽이처럼 돌려줄 거예요. 근데 벽에 너무 많이 묻히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복숭아나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가질 거니까. 자, 요 정도만 선생님 넣었어요. 자, 복숭아의 반만 집어 넣을게요. 자, 여기저기 숭숭숭 숭숭숭. 복숭아가 밖에 벽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많이 보이게. 보여요? 여기 크림 밑으로 복숭아가 여기는 깔려버렸어요. 그 층이 안 생겼죠?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층이 보이는 게 예뻐요. 위에 다시 한번 크림을 올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층을 돌리는데요. 벽에 조금 묻혀주셔야 돼요. 근데 벽에 묻히라는 게 벽에 그 윗칸으로는 묻히면은 이 젤리 용액이 들어갔을 때 생크림하고 섞여가지고 젤리색이 굉장히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윗부분으로 말고요, 아랫부분으로 좀 눌러가면서 묻혀줄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층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조금 살살, 너무 많이 치게 되면 이제 크림들이 너무 가라앉아 버리니까 볼륨감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정도 살짝만 통통 쳐서 슈프를 붓고요. 자, 그 위에 다시 또 복숭아를 예쁘게 뿌려줄 거예요. 이왕이면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선생님이 뿌려놨어요. 여기에다가 자, 물이 너무 뜨거운 상태다 하면요, 조금 더 뒀다가 하세요. 오늘 수박 케이크 만들다가 해도 돼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생크림 만나겠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생크림이 물 안으로 녹아 흘러버리겠죠. 그러면 또 다시 색깔이 둔탁해지니까. 자, 세게 부으면 수압이 생겨서 밑에 크림을 뚫고 가든지 크림이 다시 올라오게 돼요. 살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틈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틈새 아래로 물이 가라앉을 거예요. 괜찮아요. 살살살살. 선생님이 약간의 떠있는 하얀색 크림은 건져내도록 할게요. 물처럼 보여요? 이 상태에서 저는 윗칸에 크림을 잘 막았나봐요. 물이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바닥으로. 근데 조금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면 복숭아가 물 아래 잠겨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젤리가 다 형성이 돼야 되는데 복숭아가 이렇게 물 위로 떠 있어요. 올라와 버려요. 물이 다 잠겨서. 그럼 여기는 색깔이 또 갈변해요. 색깔이 예쁘지 않아져요. 자, 얘는 뚜껑을 닫고요. 집에 냉장고에 있다면 냉장고가 당연히 있겠죠. 냉장고에 잠깐 넣어주세요. 선생님도 옆에서 보관하도록 할게요. 자, 복숭아는 끝났어요. 자, 잠시 도마랑 자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크림치즈 선생님은 요만큼 크림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거 옆에다가 어디에다가 줄게요. 그리고 선생님도 도마랑 자리 정리를 좀 할게요. 이런 버터컵도 다 필요가 없고요. 앞에 자리 정리를 한 번만 할게요.
자, 손이 끈적한 친구들 손 당연히 씻고 오셔도 됩니다. 자, 다음 수박은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예요. 수박은 어렵지 않아요. 자, 역시 이 수박 무슨 케이크에 수박 되게 이상한 조합인데 하지만 이 수박 케이크는요 호주에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대요. 호주 사람들이 이 케이크를 즐겨 먹는다고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보았고요. 좀 재미있게 비주얼도 모양도 예뻐야 된다고 했으니까 수박은 이제 색깔을 표현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분명한 색깔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색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마지막 보트를 하나 더 꺼내시고요. 그 다음 여기 빵도 있어요. 그 다음 수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초코칩은 뭐가 되어줄까요? 당연히 수박 C가 되어주겠죠. 자, 요 빨간색 얘는요 식용색소예요. 자, 이거 굉장히 잘 사용해야 돼요. 흥분해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안 돼요. 자, 크림을 마저 다시 완성할게요. 아까 남긴 이 크림에다가요 식용색소를 아주 소량만 넣을 거예요. 실제 이 크림은요 제가 넣어준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써도 충분히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묻혀지거나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넉넉하게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방울방울 소량씩만 넣을 거고요. 쓰고 남은 건 이렇게 함부로 두시면은 색이 이제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서 빨래를 해도 잘 안 되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옆에 휴지를 두고 폐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잘라질 부분 여기 끝을 조금 만들고요. 살짝 가위로만 살짝 자를게요. 다음 여기 있는 거, 자, 큰 방울 한 번, 큰 방울 2번 저는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얘는 잠깐 옆에 휴지 옆에다가 두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쓰던 숟가락으로요 요렇게 점으로 찍히다시피 했어요. 자, 섞어볼게요. 색깔 금방 올라오죠, 진하게. 자, 하나의 색으로 될 때까지 섞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흰색이 좀 보이게 이렇게 얼룩한 색으로 만들어주셔도 그 자체로도 멋스러우니까요. 너무 색감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색감보다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 하면 요거 더 넣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식용색소이다 보니까 더 많이 넣는 걸 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질 완성 모습에 있어서 색깔이 얼마나 더 변해질 수 있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있는 것 한 번 더 쓴 거고요.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자, 다시 제가 짤주머니 하나 더 주었죠. 요거 속 만들어주고요. 집어넣어서 양말 뒤집듯이 뒤집었어요. 자, 이제 싹싹싹싹 긁어서 집어넣고요. 역시 벽에 묻히지 않았어요. 최대한 내가 싹싹싹싹 긁을 수 있는 만큼 긁어서 넣었고요. 이 숟가락에 묻은 거 빼고 싶다 하면요. 옆에 남아있는 이 부분 이용해서요. 잡아서요. 그대로 손을 넣어서 긁어내요. 이렇게. 근데 굳이 뭐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알뜰주걱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준다 했죠? 일할 때 사용합니다. 숟가락으로 긁어내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싹, 싹. 자, 설거지했죠? 자, 역시 놓고요. 공기 빼고요. 뭐 했으면 묶어줄게요. 자, 얘는 이제 끝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끝내도록 할게요. 뒷부분 필요 없는 거 좀 잘라내고요. 자, 먼저 빵부터 갈게요. 빵 뜯어주시고요.
얘는 당연히 시트, 빵이 되어줄 거고요. 수박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껍질 부분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보틀 케이크의 뚜껑을 먼저 열어주세요. 다음에 여기 보틀 케이크의 뚜껑 부분을, 그 통 말고 뚜껑 부분을 여기에 놓고 꽉 잘라주세요. 사이즈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잘랐어요. 그다음 여기 이렇게 뚜껑 부분이 더 넓고요. 여기 입구 부분이 약간 더 좁아요. 그래서 집어넣을 때 약간 세워서 비틀어서 넣고요. 이래서 약간 사이즈가 더 작아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빵 사이즈가. 채워 넣었어요. 다음 수박, 여기 가장 큰 초록 색깔을 표현한 거고요. 이 수박과 그 안에 과육 사이에 있는 여기 요 부분, 요 하얀색 과육 부분을 남아있는 크림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근데 크림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벽 위주로 먼저 할 거예요. 역시 벽 위쪽으로 너무 많이 묻히지는 마세요. 표현만 정확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먼저 벽을 표현했고요. 그 남은 크림으로 가운데를 채워 넣을 거예요. 위에 들어가는 빨간 크림이 다 똑같은 크림이기 때문에 여기 꽉 가득 차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 됐네요. 저는 여기다가 흰색 크림을 좀 많이 썼나봐요. 자, 다음에 리얼 수박이 통으로 들어갑니다. 리얼 수박이 수박을 그대로 꺼내셔서 여기 역시 얘를 맞춰서 꾹 누르고 나면요 잘라질 수 있을 거예요. 나 씨 싫다. 씨 여기서 넣기 전에 좀 빼주어도 돼요. 남는 수박은 맛있게 먹으면 돼요. 끝나고. 됐어요. 자, 뭐 다 빼내진 않아. 선생님 씨도 잘 먹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조금 눌러가면서 넣습니다. 이렇게 층이 생기게. 자, 여기 이쪽에 넣다 보니까 선생님은 크림이 좀 묻어버렸어요. 가급적이면 안 묻을 수 있게. 이쪽이 훨씬 예쁘죠?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빨간색 크림치즈를 쓸 건데요. 얘를 조금 옆으로 치울게요. 얘를요 전부 다 짜면 안 돼요. 일단 양은요 반만 짤 거고요. 벽 쪽에도 묻히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짤게요. 양은 반만 썼어요. 그 다음에 벽은 묻히지 않았어요. 그래요? 벽을 좀 남겨뒀어요. 자, 그리고요. 수박 씨를 표현해 줄 건데요. 수박 씨가 이제 가운데 있으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벽 쪽으로 떨어뜨리세요. 붙이지 말고 떨어뜨리세요. 물론 가운데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가급적이면 벽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반만 쓸게요. 나머지도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이쪽이 더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그래주는 예쁜 단면 쪽이. 다음 남아있는 크림 이번에는 다 쓸게요. 역시
가운데 쪽 위주로 다 넣어주었어요. 그 다음 약간 이때 너무 많이 퉁퉁퉁퉁 치게 되면 크림 수박 무게가 있죠. 밑에 크림을 자꾸 누르게 되니까 어느 정도만 하고요. 역시 이제는 윗부분, 여기 윗부분, 그 다음 벽 부분 다 초코칩을 뿌려서 씨를 표현해 줄게요. 짜잔, 됐어요.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짜잔, 수박 케이크도 완성. 자, 복숭아 케이크는 아직 저는 젤리가 냉장고에 넣지 않아서 젤리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서 굳히면 훨씬 더 빨리 젤리가 되거든요. 자, 오늘 만든 케이크 먼저 조금 완성된 것들 먼저 볼게요. 짜잔, 짜잔. 자, 하나는 젤라틴을 이용해서 젤리를 만들어 본 복숭아 케이크. 그 다음에 색감들을 이용해서 수박을 유사하게 만들어낸 디자인을 따낸 수박 케이크. 이쪽으로 보여줄게요. 오늘은 요거예요. 자, 역시 역시 이거는 보틀 케이크, 무스 케이크라서 숟가락으로 끝까지 꾹 넣어서 한 번에 먹게 되는 케이크입니다. 얘는 빵 역할을 여기 쿠키가 하고 있고요. 얘는 빵 역할이 있고요. 위에 여러 가지 색감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냈고요. 지난번에 했던 티라미수 케이크는 자, 생크림과 마스카포네 치즈를 섞었고요. 오늘은요, 생크림과 크림치즈를 넣어서 과일하고 맛을 잘 어우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역시 케이크니까요, 냉장 보관해서 함께 가족과 한 숟가락씩 같이 먹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